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기말고사 3주 전일 거야. 중간고사 어제 끝난 것 같은데 벌써 또 기말고사다, 그지? 중간고사 보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꼈을 거야. 물론 잘 본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더군다나 이번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에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도형이나 함수 파트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이번 기말고사 대비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좀 도와주려고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이번 기말고사의 5개의 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기말 수업 준비할 때 전체 개념 한 방에 정리하기 좀 쉽지 않잖아. 우리 친구들 이 영상 좀 반복해서 개념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다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직접 찾아와도 좋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서 이번 기말 시험에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 오늘 첫 번째 동영상은 선생님이 뭘 준비를 했냐면 부등식 파트를 준비를 했어. 이 부등식 파트가 페이지 어디니? 이 부등식 파트가 솔직히 정리할 게 별 게 없을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까다로운 단원이거든. 한번 정리를 해볼까? 첫 번째는 부등식의 성질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따로 선생님이 정리 안 하려고. 왜냐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인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 방향은 바뀌지가 않는다. 마이너스인 음수인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 방향은 바뀐다.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인데 이건 우리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또 이런 것도 그 기본 개념에는 이런 것도 있어. x의 범위가 뭐 이렇게 돼 있고 y의 범위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x 플러스 y, 뭐 x 마이너스 y, x 곱하기 y, 뭐 y분의 x 이 녀석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는 기본 성질도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떤 친구들은 외우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보면 돼. 얘랑 더해보고 얘랑 더해보고 얘랑 더해보고 얘랑 더해보고 4번을 해봐서 가장 작은 값의 범위를 왼쪽에 가장 큰 값의 범위를 오른쪽에 써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고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뭘 살짝 조심해줘야 되냐면 이쪽 등호의 여부에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잘 봐. 만약에 여기 적혀져 있는 합의 x 플러스 y 합의 최소값이 a와 c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 a에는 등호가 있지? 근데 y에는 c의 등호가 없잖아. 그렇다면 x는 a가 될 수 있고 y는 c가 될 수 없으니까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a 플러스 c가 될 수는 없겠지. 될 수 있고 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는 그냥 등호 빼주면 돼. 즉 계산을 하는데 여기나 여기나 만들어지는 값이 서로 뭐 더했든 빼든 곱했든 나눴든 만들어지는 값이 서로 등호가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된 경우에만 등호를 넣어주고 한쪽이라도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값은 등호를 빼주면 되는 그런 성질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볍게 패스를 하고 뭘 설명할까? 이제 1차 부분 본격적으로 1차 분식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1차 분식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뭐 간단한 뭐 1차 분식 계산하는 거는 그 역시 생략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만한 약간 조금 어려운 약간 까다로운 그런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간단한 1차 분식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 상태에서 뭐 A가 양순위, 음순위 하면서 A로 나눠가지고 부등방 바뀌어세를 구하고 부등방향 안 바뀌어세를 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1차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항상 성립할 조건이랑 그 다음에 X로 항상 성립할 조건이랑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들을 물어볼 때가 종종 있어.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래 이제 부등식 중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은 어차피 2학기에서 다룰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더 깊이 다루고 여기서는 그냥 항상 성립할 조건을 얘기해보자.
항상 성립한다라는 건 뭐냐면 x값에 관계없이, 즉 x에 어떤 값이 막 들어가더라도 항상 만족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x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요 x 앞에 있는 개수 a의 값이 뭐가 돼야 되냐? 그렇지 그렇지. 대답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x 앞에 개수가 0이어야 돼. 0이 되어야 x가 뭐가 되려 들어갔든 이게 다 0이 되어서 상관이 없어지지. 자, 그래서 a가 0이면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은 이런 부등식만 남네. 이제 이때부터 해석하면 돼. 자, 일단 a가 0이면 좌변은 날아가서 없어졌고 이런 식이 남는데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항상 성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즉 b가 0보다 작기만 하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a가 0이고 있는 그대로의 값을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b가 0보다 작으면 이 1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등호가 들어있으면 똑같이 등호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자,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얘랑 유사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 어떤 x값이 들어가더라도 만족하지 않아야 돼. 즉 x값에 관계없이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 x값에 관계없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창의 개수는 빵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아까랑 똑같이 얘만 남잖아. 근데 이게 만족하면 안 된다고? b가 0보다 작으면 안 돼. 0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의 뜻은 뭐냐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는 1창의 개수는 알려주시고 남는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다. 객관식으로도 잘 나오고 그냥 던져주는 주관식으로도 조금 나오니까 물론 이거의 예는 뭐 센이나 우리 그 학원 교재나 부교재에 많이 있겠지만 그냥 선생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볼 거야. 자, x 빼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는데 이게 뭐 할까? 둘 중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할까? 그렇지.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한번 해볼게. 자, 해가 없어야 돼. 일단 동량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군. 자, 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 x값에 관계없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창의 개수가 0이고 봐야 된다. a-1이 0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일단 a는 1이어야 하고 자, a가 1이 되는 순간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1 빼기 되는데 이게 성립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성립하면 안 되니까 1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안 된다. 즉 1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b가 넘어가게 되면 최종 b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지. 할만하지,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물어보고 우리 선생님 이제 지우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뒤로 돌아와서 보거나 잠시 정지해서 보면 되니까 잠시 지울게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1차 부등식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부등식 문제도 간간히 출제가 돼. 근데 이제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2x-1이 2를 이하이기 위한 무슨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떠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기일지 모르니까 자, 원래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는 이 부등식의 원칙은 뭐냐면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원칙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 x가 어떨 때는 그냥 x랑 똑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마이너스 x랑 똑같을 때가 있었던 거 다 기억나지? 그렇지? 언제 x가 돼? 그렇지. x가 0 이상일 때는 양수니까 0이거나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을 거고 만약에 x가 음수면 절대값은 항상 양수해야 되는데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쳐서 나오면 된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는 부등식을 푸는 기본 원칙은 이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눠서 푸는 건데 그거는 선생님이랑 좀 이따가 절대값 2개 이상 들어있는 부등식을 다룰 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들어있는 부등식은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 원래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어떤 기호냐면 양수를 만들어주는 기호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도 되게 많지만 원래 절대값 x의 정의는 뭐냐면 원점, 수직선이지 수직선에서 이 원점에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범위를 나눌 게 아니라 절대값 x니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한 칸보다 더 작은 원점에서부터 한 칸 작은 거리에 있는 만큼은 그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한 칸 이상이니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한 칸 이상이니까 이쪽일 거 아니야? 그래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뭔지 알겠지? 절대값 하나 있는 것들은 범위 나누지 말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으면 돼. 목이 차네. 자, 그래서 이것도 절대값이 하나니까 좀 직관적으로 풀어보자고. 절대값이 1보다 작고 나간대. 즉 원점에서 이 안에 값까지 떨어진 거리가 한 칸 이하다.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한 칸 이하니까 여기 말부터 해서 1까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2x-1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여야 된다. 세 변에다가 동시에 2를 다 더해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절대값 하나 있는 이제 부등식 이렇게 풀면 되고 선생님이 오늘 이제 다뤄줄 내용들은 뭐냐면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어디 보자. 문제가 좋은 게 이걸 한번 해볼까? 절대값 x-1 이렇게. 자, 절대값이 2개가 들어있는 부등식이지, 그렇지? 절대값이 2개 이상이 되면 절대 직관적으로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위에서 말해준 이 개념에 따라서 차분차분 범위를 나눠야 돼. 이게 객관식으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다 보니까 서술형에도 가끔은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고 익혀주세요. 자, 첫 번째. 여기는 절대값이 x 빼기 1이고 여기는 절대값이 2x 플러스 3이네. 거기서 말한 것처럼 절대값 밖으로 그냥 나오느냐 마이너스 쳐서 나오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양이 0보다 크냐 작냐가 구분 기준점인 거고 이 양이 0이 되려면 x가 그렇지 1보다 크냐 작냐가 포인트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지으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 2x 더하기 3이 0이 되려면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겠지.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냐 작냐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그럼 몇 개 영역으로 나누는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수직선에다 표시를 해볼게. 자, 수직선에다가 뭘 표시를 해야 되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들을 찾아서 표시해줘. 자, 이 첫 번째 절대값이 0이 되려면 x가 1이 돼야 되겠네? 1 표시하고 이 두 번째 절대값이 0이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1.5니까 이쯤이겠군. 자, 봐봐. 선생님이 수직선에다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두 개를 표시를 했잖아. 그랬더니 수직선이 몇 개로 쪼개졌어? 3개로 쪼개졌지.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3개의 범위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요쪽, 요쪽, 요쪽으로. 딱 서슴 나오기 좋게 생겼잖아. 그치? 자, 그럼 한 번씩 해볼게. 잘 봐야 돼. 이거 은근히 계산이 오래 걸린다. 자, 첫 번째, x가 요 범위. x가 마이너스 1.5보다 분수로 쓸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 자, 두 번째 영역은 이쪽이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 나눴는데 가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 등호 꼭 여기에 붙여야 돼요. 1의 등호를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얘도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갖고 다들 많이 막 고민한 적 있지, 그지? 결론부터 말을 하면 절대값의 범위를 나눌 때 사용하는 등호 h는 상관이 없어.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데다 붙이면 돼. 여기 마이너스 1면 3 앞에 있는 등호를 여기 떼서 여기다 붙여도 상관이 없다. 1도 마찬가지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양쪽에 다 등호를 뺀다든지 양쪽에 다 등호를 뺀다든지만 조심을 하면 되고, 왜 등호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냐면 요 1을 한번 봐봐. 1을 x가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값이 뭐가 돼? 0이 되잖아. 0 앞에다가 부를 플러스를 붙이나 0 앞에다 부를 마이너스를 붙이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냥 값이 0이잖아. 그래서 절대값의 범위를 나눌 때 실은 등호의 위치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 친구들이 그냥 붙이고 싶은 데다 붙이면 돼. 그걸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이렇게 범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x가 마이너스 1면 3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안의 값은 천천히 한번 해봐도 되고 잘 안 되면 이 만족하는 범위에 있는 x값을 하나 넣어봐도 돼.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면 이 안에 있는 값은 음수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지. 자, 그리고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면 얘도 또 음수야.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나오겠죠. 그럼 3,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줘서 나오니까 일단 플러스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2x 더하기 3이 되고. 자, 이거 설명 한번 조금 빠른 스피드로 풀어볼게요.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는 3x가 되고 여기 6인데 건너가면 여기가 마4인데 마10이 되는군요. 막 하고 있나? 그럼 3으로 나누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보이나? 보였으면 좋겠네. 이게 이쪽 부분의 해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해를 전 범위에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요 범위에서만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구한 해를 다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처음에 보고자 했던 범위, 즉 나누고자 했던 범위랑 겹치는 부분만 최종 해를 골라야 돼. 자, 어디 볼까?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서 수익선, 역시 뭐 공통 부분 해 찾는 건 수익선이 최고죠. 자,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부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해를 찾고 있는 건데, 찾아봤더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다고 했고 마이너스 3분의 10은 이 정도가 되겠다. 크다고 했으니 그렇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는 이쪽이겠다. 뭐 눈에 금방 들어오지, 그렇지? 나는 해를 이 범위에서만 찾을 거야. 근데 이 범위에서 해는 이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당연히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공통 부분은 여기니까 이 부분에서의 최종 해는 빨간 펜으로 최종 해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는 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다가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자,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고 1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나? 1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값은 음수가 될 거고 절대값 아니. 여기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되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랑 똑같이 나오고, 우변은 이 범위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마이너스 그냥 나오는데 옆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되네. 어디 보자. 마이너스 2x가 건너가서 예를 들어서는 x가 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해가 아니야. 왜냐면 요 범위에서만 해를 구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수익선을 그리고 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 2번이 이상이니까 흰 돌로 표시하고 1보다 작다니까 까만 돌 흰 돌로 표시하고 이 범위에서만 해를 찾기로 했어. 근데 범위가 4보다 작다니까 4가 이렇게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은 이번에는 이쪽이네. 이쪽. 이것도 다 만족시켜야 이쪽 부분 해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쪽에서 최종 해의 범위는 여기니까 이쪽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가 이 두 번째 영역에 해요. 할만하지, 길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자, 마지막이야. x가 1 이상인 부분. 자, x가 1 이상이면 볼 것도 없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이 절대값 안에 값이 양수야. 그러니까 다 그냥 나오면 되겠다. 그냥 나와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암산으로 빠른 스피드로 얘를 해치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가 2보다 작다. 이번엔 수익선 안 들고 그냥 눈으로 대충 볼게요. 자, x가 1 이상인 부분에서 해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x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해 범위는 1 이상, 2 미만이 되겠네. 이것도 잘 안 보이면 수익선 올리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쪽의 해 범위는 x가 1 이상, 2 미만이 이쪽 부분에 한 거야. 자,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해를 구했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해를 다 합쳐줘야 돼. 이쪽에서 구하는 이거고 가운데 영역에서는 이거, 맨 오른쪽 영역에서는 이거니까 전체는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되죠. 한번 가만히 볼까?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는 3보다는 작은데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3부터 다시 시작하잖아. 등호가 붙은 상태에서 쭉 연결할 수 있겠다. 여기도 1 안 들어있는데 얘가 다시 1부터 연결되네. 그럼 결국 이걸 싹 하나 합쳐봤더니 최종 해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는 크고 여기까지가 되겠네. 그래서 이 절대값이 두 개 들어있는 1차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설명하면서 문제 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길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가지고 하는 시간을 풀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1차 부등식의 어떤 영역의 문제들이었던 거고, 이제 선생님하고 뭘 준비할 거냐면 이제 2차 부등식. 실은 어떻게 보면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도 다뤘던 내용이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처음 배우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배우는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는 2차 부등식의 특징은 2차 부등식이긴 하지만 2차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고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 해석하는데 뭘 사용할 거냐면 함수를 해석하고 사용을 할 거야. 알겠지? 자, 해볼게. 자, 먼저 간단한 2차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선생님이 자,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를 예전에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했다?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두 개를 곱해서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예전의 교육과정에는 어떻게도 가르쳤냐면 야, 곱해서 양수 0 이상이 되니까 네가 0 이상이면 너도 0 이상, 네가 0 이하면 너도 0이야. 두 번 나눠서 해를 구해야 돼.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건 뭐냐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이렇게 y를 붙여놓을까?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y는 0. 야, y는 0이 뭐야? y는 0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y는 0이면 이게 y는 0이잖아. x축이. 그렇지? 그래서 y는 0이 이건 x축인 거고 얘는 이제 2차 함수인 거지. 그래서 원래 흰색 글씨로 펴놨던 이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건 뭐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y는 0, x축보다 크다. 즉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다. x축이랑 만나는 부분에 이 미지수가 지금 2차 부등식이 어떤 미지수에 대한 부등식이야? x에 대한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최종 의미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게 만들어지는
x값의 범위가 바로 2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도 한번 했었지, 그렇지? 인수분해를 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x의 값 3하고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을 의미하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거지.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다도 된다고 했으니까 3도 되고 그래서 위에 있거나 마이너스 1도 되고 더 위에 있거나 하게 만드는 뭐의 범위다? x값의 범위다. x값의 범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쉽지? 자, 이번에는 만약에 부등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부등 방향을 바꿔서 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이 2차 부등식에는 뭐겠어? 함수를 해석하면 이쪽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0, x축보다 더 어느 쪽에 있기로 한, 그렇지, 작다니까 아래쪽에 있기 하게 만드는 x값의 범위가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야. 선생님이 왼쪽에는 2차 함수식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지. 절편은 마이너스 1과 3. 근데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 다소도 한데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 위한 범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쪽이잖아. 그렇지? 이쪽에 있게 만드는 x값의 범위야.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x의 범위는 이거 사이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그래서 이거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원래 2차 부등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함수로 생각을 한 다음 먼저 왼쪽에 뭘 구하자? 절편을 구하자. 절편을 구하자. 그런 다음에 y가 0, 이쪽에 값이 0보다 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0보다 작으면 x보다 아래쪽에 있기 위한 x값의 범위인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리면 시험 시간에 학교 시험 볼 때 시간이 늘 모자라, 이거는 기말고사 더 모자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1단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프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고 봐야겠죠, 그죠? 아래로 볼록이고 봐야 되니까 일단 1단계는 최고차항 개수를 반드시 양수로 만들어줘. 만약 여기가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최고차항 개수 양수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1단계 최고차항 개수를 반드시 양수로 만들어라. 왜?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으로 해놓고 해석하는 게 좀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단계 뭘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쪽 부분 지울게. 그럼 더 잘 보일 테니까. 다 지우고. 자, 1단계 최고차항 개수의 부를 양수로 만들어라. 2단계 뭘 해라? 인수분해를 해라. 이 인수를 찾는 이유는 절편 찾기 위함인 거지. 그렇지. 뭐 해라고 상관은 없지만 절편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2차 함수의 절편을 찾아라. 그리고 0보다 크면 이쪽일 테니까 큰 것보다 크고, 절편 중에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고, 이쪽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거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사이값이고. 그래서 보통 옛날 친구들 가르칠 때 뭐라고 말했었냐면 0보다 크면 이렇게 말했었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은 게 해다. 여기서 구한 절편 두 개 중에서 큰 절편보다는 크고 작은 절편보다는 작다. 큰 작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 방향이었으면 이 안에 값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쪽 방향이면 부등호가 그때는 사이값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했지. 이게 되지? 자, 예로 한번 해볼게. 자, 뭐 어떤 애가 있을까?
뭐가 있지? 그래. 얘를 한번 만들어 볼까? 2차 부등식에 자, 이런 문제가 있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앞서 말했던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야.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넘어와서 x제곱 마이너스 x 건너오면 여기 9x 건너오면 20이 됐네요. 처음 아까 1단계가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최고차항 양수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이미 양수네. 자, 2단계 절편 찾으라고 그랬죠? 2차 함수의 절편. 절편 찾으려면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좌변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절편이 뭐하고 뭐야? x2개 x의 x절편이 마사랑 마우잖아. 근데 0보다 크네. 지금 아까 0보다 크면 뭐라고 그랬어? 큰 작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가 더 커? 마사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2차 분식에는 마사보다 크거나 같거나 여기 등호 있으면 또 등 넣어줘야 돼. 또는 큰 작작, 큰 것보다 크거나 아니면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라고 이렇게 해를 쓰는 게 2차 분식의 해가 되겠네. 오케이? 선생님이 개념을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는데 학교 시험에 이렇게 간단한 2차 분식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오늘 영상에서는 뭘 준비했냐면 가우스 알지? 그렇지? 가우스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점수 가우스가 들어있는 2차 분식도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자, 좋은 예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 자, 어디 보자. 가우스가 들어있는 2차 분식이가 이렇게 있다. 자,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2 가우스 x 이렇게 들어있는 이 가우스 2차 분식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근데 가우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치? 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겠지만 그래도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매 학년마다 실은 이 가우스가 나와.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우스 해석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고1, 2, 3을 통틀어서 가우스를 조작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한 3가지 방법밖에 없어. 이 3가지 내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3가지 한번 정리해주고 갈게요. 자, 잘 봐. 제목은 어떻게 할까? 가우스의 조작법이라고 할까? 가우스의 조작법? 근데 한번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가우스 x의 진짜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보통 원래 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지? 이게 원래 정의긴 해. 근데 이게 뜻이 좀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 그래서 요거랑 같은 뜻을 갖는 한번 말을 만들어 보려고. 자, 그래서 가우스 1.7이면 이게 얼마냐면 1.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1이잖아. 그럼 가우스 2.1이 있으면 2.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2인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가우스 x가 어떤 뜻도 되는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의 정수 부분도 된다. 그렇지? 1.7 정수 부분은 1이고 2.1 정수 부분은 2잖아. 그래서 가우스 x의 두 번째 정의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석해도 돼. x의 정수 부분이라고 해석해도 돼. 자, 또 세 번째 또 다른 뜻도 있어. 이미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나올 때 보면 다 뭐 떼고 나와. 그렇지? 소수점 떼고 나오잖아. 소수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x의 올림, 반올림, 초딩 때 배웠던 올림, 반올림, 버림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냐면, 그렇지? 맞아. x의 뭐다? 버림이다. 이렇게
뭐 어떤 뜻으로든 다 이해하면 됩니다. 편해. 세 개 다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근데 실전에서는 1번은 지울게. 왜냐면 실전에서 1번 넣고 해석하면 헷갈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거든. 2번, 3번으로 해석해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볼까? 우와! 자, 가우스의 조작법 1번. 만약에 문제에서 가우스 x가 n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지. 아, x의 정수 부분이 n이구나. 예를 들어볼까? 가우스 x가 3이야. 아, x의 정수 부분이 3이구나. 즉, x가 3점대 숫자구나.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x가 3 이상, 3점대니까 4 미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가우스 x가 n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n보다 크거나 같거나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왜? x가 n점대여야 되니까.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버림으로 해석하는 경우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우스 x만 문제에서 던져주더라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어떤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이게 바로 뭐냐? 버림으로 해석하는 거야. 가우스 x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소수점을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우스 x는 지가 커봤자 자기 자신이야. 왜? 언제? 아무것도 버릴 데가 없을 때. 즉 이 안이 정수면 그냥 x랑 같다라는 거지. 이것도 소수가 좀 있으면 이거 버리니까. 가우스 x는 커봤자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버리는데 막 1, 2 이런 거 못 버리잖아. 소수만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우스 x는 아무리 작아도 뭐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1 뺀 것보다는 크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가우스 조작법 두 번째. 근데 뭐 아마 이 2번 조작은 우리 1학년보다는 2학년 과정 올라가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세 번째 조작법은 가우스 안에 이렇게 정수가 들어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봐봐. 3.4 더하기 2 이렇게 있어. 이 가우스 가우스 적용하면 이게 얼마야? 5.4니까 정수 구분하면 5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어차피 3이고 정수 부분이니까 이거 3이고 2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즉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가우스 밖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우스 x 더하기 정수는 뭐로 쓸 수도 있냐면 가우스 x 더하기 정수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됐지? 자, 선생님은 지울 거야. 우리 친구들 대신 잘 어디에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고등학교 1, 3학년을 통틀어서 가우스 조작법의 99.9%는 이거 3개밖에 없어. 이거 3개만 잘 마스터하면 가우스 별거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우스가 들어있는 2차 부등식을 한번 해석해보자라는 거야. 자, 선생님은 뭐 시험 안 풀고 싶은데 이해하기 좋으라고 가우스 x를 t로 치환해 볼 거야. 치환해 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고, 최고차의 결정은 이미 양식으로 만들어졌으니 인수분해를 해서 이 이차함수의 절편 두 개를 찾아야겠죠. 절편 두 개는 마이너스 1과 3이고 0보다 작으니까 큰 작작이라고 해서 사이값이라고 했어. 이제 사이값이라고 했지, 글씨.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고, 여기까지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2차 부등식 그냥 그대로고, 이제 진짜 가우스 해석해야지. 아까 우리가 t가 가우스 x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t 대신 이거를 가우스 x로 이렇게 넣어. 근데 우리 아까 가우스 x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의 정수 부분, 즉 가우스 x는 정수여야만 돼. 정수. 그러니까 이 가우스 x가 뭐 0.1, 0.2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이게 봐봐. 보통 이렇게 쓰고 다 그냥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문자에 대한 부등식이냐면 x라는 문자의 부등식이야. 그래서 최종에는 x의 범위를 써줘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이건 가우스 x의 값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돼야 되니까 선생님 첫 번째 정리가 보였어. 첫 번째가 이거였잖아. 첫 번째가 가우스 x가 n이라고 값을 적어주면 x값의 범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n이 양수든 음수든.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x의 범위는 이게 쭉 왼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근데 쭉 연결이 되네. 그래서 어디까지? 3점대까지 돼야 되니까 x의 범위는 이렇게라고 쓸 수가 있겠네. 이거 혹시 이해돼? 이거 한 방에 선생님 쓴 건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천천히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 가우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이라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가우스 x가 0이라면 했던 것처럼 0 이상 1 미만 해서 다 합쳐야 되는데 연결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 한 방에 썼던 것 뿐이야. 그래서 한 방에 쓰게 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가우스가 들어있는 2차 부등식. 자, 아까 1차 부등식에서도 실은 가우스를 한번 설명할까 했었는데 시간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 가우스 다룬 김에 한번 다뤄야겠다. 자, 가우스가 들어있는 1차 부등식도 한번 볼게. 이런 거. 이런 2차 부등식 한번 볼게. 이 가우스는 아까 선생님 가우스 조작법 3가지 중에서 3번째 거 쓰면 되겠다.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꺼낼 수가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사면 이렇게 되고 얘 건너가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가우스 x라는 거는 x의 정수분, 즉 가우스 x는 값이 정수만 돼야 돼. 이게 1.5니까 가우스 x는 1.5보다 큰 정수인 거지. 그래서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아이고 이게 1.5니까 1은 안 되겠구나.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건 2, 3, 4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정수 부분이 2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당연히 뭐 이상이기만 하면 그렇지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정수 부분은 2가 넘어갈 거 아니야. 2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1차 부등식인데 가우스가 들어있는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선생님은 1차 부등식 그 다음 2차 부등식 풀이 설명했고 1차 부등식에서도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했었고 그럼 흐름상 이제 지금 머릿속에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부등식 안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야.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차 부등식에서 간단한 해법이랑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않는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었냐면 뭐였지? 맞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부등식, 가우스가 들어있는 2차 부등식을 요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했거든. 이거 이제 우리 2차 부등식 하면서 똑같아. 항상 고등학교에 배우고 있는 모든 수학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 그래서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설명 뭐 했냐면 그래프로 해석해서 결국 큰큰작작 사이값 하는 해법 설명했고 글씨를 선생님 너무 못 쓰는군요. 해법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이랑 연계하면서 가우스가 들어있는
절대값이 들어있는 건 좀 생략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집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가우스가 들어있는 특별한 2차 부등식 해법을 풀이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남아있는 부분 뭐 해석을 할 거냐면 그렇지 2차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지 않을 거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것만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면 부등식의 그냥 전반적인 간단한 개념 정리는 이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자. 자, 제목은 자, 부등식의 해석.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어. 이렇게. 아까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법을 설명을 하면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했냐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y는 0은 x축이라고 그랬지? x축보다 더 위쪽에 있기 위한 x값의 범위가 이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이 2차 부등식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을 구해볼 거야. 항상 성립하려면 다시 한번 봐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게 해인데 항상 성립하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겠네.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이.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는 거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배울 때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지?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그래프 모양이 일단은 아래로 볼록이고 봐야 된다. 즉 최고차의 개수가 반드시 일단 뭐 해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지금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x축이랑 안 만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까 2차 부등식의 해 구할 때 최고차의 개수 양수 만들어준 다음에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찾았어? 절편 찾았지. x절편. x축이랑 안 만나니까 x절편이 없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는 0으로 놨을 때 해가 없는 거지. 해가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겠지. 그지? 그래서 최고차 개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이랑 만나지 않으니 붕 떠 있을 거고 그렇다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다고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클 조건은 이렇게. 우리 책도 마찬가지고 시중에 있는 어떤 개념책들을 보면 이걸 아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뭐 A가 양수, 음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근데 그렇게 구분하면 뭐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표로 만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자, 설명 한번 해볼게. 또 이거 시험 꼭 나온다. 서술형으로 나오냐, 객관식으로 나오냐 문제인 거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 해석하는 거는 너무 시험에 잘 나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이번에는 그냥 이게 방금 우리는 항상 성립할 조건을 했잖아. 이번에는 해가 없을 조건을 한번 해볼 거야. 해가 없을 조건. 자,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게 해인데 이게 성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 즉 0보다 큰 게 없다라는 거는 초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항상 이게 0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 아니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그렇지?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0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한다면 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이쪽에서 나오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가 없을 거 아니야. 이거의 해가. 오케이? 아니면 이런 식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까지 좋네. 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x축보다 어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항상 x축보다 위로 있으라고 했으니까 뭐 다도 상관없겠죠. 다도 해는 없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없으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알겠지만 그래프 모양이 일단 위로 볼록이고 밝겠지. 그러니까 최고차량의 개수는 음수고, 최고차량의 개수는 음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x축이랑 안 만나거나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네. 즉 x절편이 없거나 중근이거나.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아예 절편이 없거나 아니면 중근이어도 된다. 자, 매우 중요한 거였어 지금. 지금 선생님이랑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도 해봤고 성립한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도 한번 해봤어. 물론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지금 닿아도 된다는 뜻인 거니까 여기 이렇게 등호 넣어주는 거고 뭔지 알겠지? 여기가 등호 들어가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X축에 위에 있거나 닿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으려면 항상 아래쪽에 있거나 닿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때는 또 이거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때그때 보면서 적용을 하면 돼. 그러면 문제 한번 해볼까? 어디가? 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2차 부등식이 k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6이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범위를 구하래. 자, 우리 친구들의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식이 아니라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걸 y는이라고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즉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프 모양이 다 아래로 볼록이고 x축이랑 만나면 안 되니까 초창 개수는 아래로 볼록이기 위해서 최고창의 개수는 당연히 양수여야겠지. 그렇지? 그리고 x축이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판별식 하는 거야.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24k가 x축이랑 만나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4분의 d 쓸 친구들은 4분의 d 써도 돼요. 아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거 4로 나눈 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x절편 두 개는 0하고 6인데 0보다 작으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사이값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해는 0과 6 사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왜?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최고창의 개수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보고 x랑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0보다 크고 이거 부등식 아까 헷갈리는 친구들은 식선 위에 올려놓고 다 만족하는 부분 찾으라고 했죠? 눈으로 찾아보니까 그냥 이거가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해되지? 자, 여기서 낚시 문제가 하나 있어. 매우 중요한 낚시 문제. 애들 잘 낚이는 게 있거든. 바로 요 표현이야, 요 표현. 정말 중요해. 잘 봐야 돼. 이게 선생님이 지금 2차 문제에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보이나?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는 거야. 낚시 문제.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이 그냥 문제가 뭐로 시작하냐? 부등식 이게 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꼭 2차 부등식일 필요는 없거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뭐 아래로 볼록이야 S축이랑 만나면 돼? 안 돼? 이거는 2차 부등식이란 전자의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으면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즉, 그렇지. K가 뭘지도 몰라. 0일지도 몰라, K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K가 뭐라면, 0이라면, 즉 2차 부등식이 아니라면, K가 0이면 어떻게 돼? 이것만 딸랑 남잖아. 이것만 딸랑 다 지워주고. 그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안 해? 6이 항상 0보다 커? 그렇지, 항상 크지. 그러니까 설사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니고 아니면 K가 뭐면, 그렇지, K가 0이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으면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K가 0일 때와 K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K가 0이 아니면 아까 우리가 K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2차 부등식이라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온 거고, K가 0이면 다 지워지고 만족하네? 그러니까 K가 0이더라도 항상 성립하니까,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해. 잘라 끼워 이거.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 답에다가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K의 범위는 이게 아니라 0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문제의 정답인 거지. 알겠지? 이거 잊지 마요. 꼭 기억해. 지금 선생님하고 2차 부등식 뭘 했냐면 2차 부등식이 뭐 해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 해석하는 공부를 했어. 실은 이거 외에도 뭐 2차 부등식의 해가 딱 값 하나인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정말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부터 학교 담임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충분히 이제 말씀해 줄 수 있을 거야. 자, 원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부등식 파트의 간단한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인데, 실은 우리 친구들 교육과정이 새로 교육과정 적용받는 거 알잖아.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근해분리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 이게 개정교육과정 바뀌면서 사라져서 실은 우리 친구들은 교과정이 없는데, 저번에 이 부등식 파트가 시험이 범위에 들어간 학교들이 몇 개 있었거든. 뭐 하다못해 옆에 있는 백현고라든지 저 앞에 있는 무슨 뭐 청덕고라든지. 근데 이게 다 시험에 출제가 됐어. 물론 이제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심화 과정으로서 근해분리를 다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학교에서 잘 안 다룰 수도 있거든. 근데 예전 시험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 그래서 약간 심화 과정으로 선생님이랑 근해분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뤄보고 종료를 해볼게. 자, 이 근해분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근해분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방정식에 근해 위치 분석이라는 표현도 써. 그래서 설명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 2차 방정식에 첫 번째는 해가,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세 번째는 한 근은 양, 다른 근은 이런 조건들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이제 이것도 보통 이제 선생님은 이걸 근해분리원, 뭐 이걸 근해분리 기술원, 그다음 여기를 근해분리 기술 2 이렇게 이제 선생님 나는 부르는데, 어떻게 이제 원투가 다르는 거냐면, 이 원은 똑같은 걸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원은 이거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기술이고, 2는 똑같은데, 이 방정식의 근을 함수로 해석하는 기술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빠졌다고 하지만 실은 2학년 때 가서 또 다른 함수라든지 미적분을 공부할 때 중요한 또 해석 기술이 되기 때문에 꼭 익혔으면 좋겠고 생각할 때 앞으로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우리 후배들이 시험 볼 때는 시험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올해는 첫 해라 좀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익혀서 이번 기말 대비했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근해분리 원 방정식의 해를 해석하는데 방정식의 해 위치를 해석하는데 방정식으로만 해석하는 거다. 2차 방정식에서 잘 기억하세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정보를 캘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 근해 공식이야 해를 직접 구하는 기술인 거고 그거 말고 뭐 해가 양순이 음순이 이런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판별식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두 개 모두 양순이, 두 개 모두 음순이, 한글은 양, 한글은 해석할 때 우리가 정보를 빼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캘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첫 번째, 자, 뭐밖에 없다고? 판별식이랑 근계밖에 없다고 해서 근과 계수 관계. 자, 첫 번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지 않았네. 두 근이 서로 겹치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 근이 모두 판별식은 썼어. 이제 근계 써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합도 양수겠지. 그리고 곱도 양수고. 여기서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알겠지? 연립부등식. 뭐 만약에 이제 문제에 뭐 K라는 문자가 들어있으면 여기서 K값의 범위 구하고 K 범위 구하고 K 범위 구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뭐 양수든 음수든 다 실근이니까 두 근이라고 했으니 똑같이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음수,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양수 이렇게. 마지막 한글은 양, 다른 한글은 한글은 양수고 다른 한글은 음수니까 일단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판별식을 써야 된다면 그렇지 만약 판별식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얘는 판별식 여기 잘 안 보일까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합은 확인할 수가 없겠지, 그렇지? 왜냐면 한근 양, 한근 음인데 합쳐서 양수될지 음수될지는 모르잖아. 그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합은 쓸 수가 없고 곱은 양은 곱하면 음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 이미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판별식은 안 써도 된다? 왜냐면 판별식이 여기서 비례적들의 사이시잖아. 원래 판별식 양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두 근의 곱이 음수를 확인한다는 거는 A분의 C가 음수인 걸 확인한다는 거거든. A분의 C가 음수면 AC도 음수잖아? AC가 음수면 마살 곱하면 이게 양수가 되고 비제곱은 0 이상이고 0 이상인 수에다가 0보다 큰 수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0보다 커지겠지. 그래서 한글은 양, 한글은 음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사용하지 않아도 돼. 생략해도 돼. 의심스러움 해봐. 하지만 판별식은 생략해도 되더라. 언제? 한글은 양, 한글은 음일 때. 이게 바로 근해 분리, 근해 위치 분석 첫 번째 내용이야. 근해 위치를 분석하는데 해석할 기준이 뭐냐? 바로 방정식의 기술로 해석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자, 근해 분리 2. 근해 분리 2는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의 해를 해석하는데, 해의 위치를 해석하는데 방정식에서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라 함수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캐내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나냐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근해 위치 분석, 근해 분리 1은 두 근의 부호만 판단했잖아. 0보다 큰지 작은지만. 근데 함수를 해석하면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두 근이 그냥 뭐 양수수가 아니라 특정한 값보다 두 근이 m보다 클 경우,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다 m보다 작을 경우, 세 번째, 한 근은 m보다 크고 다른 근은 m보다 더 작을 경우.
여기서 m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근의 분리 요한, 근의 위치 분석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이었던 거고,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지. 왜냐면 꼭 뭐 근의 위치가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만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얘는 철저하게 함수로 해석하더라.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2차 방정식 해석했던 것처럼 2차 함수와 x축, y는 0, x축과 등호 만나는 게 바로 해거든. 그렇다는 거는 두 근이 모두 m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게 해인데 m이 여기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두 근이 모두 m보다 작다라는 거는 여기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근은 m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m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어야 되겠다는 거지. 함수를 해석해야 되니까. 자, 아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정보를 캘 수 있는 건 몇 군데밖에 없다고 했어.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지. 뭐 더 자세히 나누면 세 개긴 하겠지. 판별식,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즉 판별식과 근과 계수관계에서 정보를 캐내는 거고, 잘 기억하세요. 2차 함수에서 정보를 캐내는 거는 이것도 역시 세 개밖에 없어. 첫 번째 판별식, 축이랑 교점이 몇 개냐를 판단하는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축이야. 2차 방정식에 축이 있는 거 알지? 2차 방정식에서 이거 하기 기억 못하는 친구도 되게 많더라.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x는 뭐 마이너스 2의 분의 b인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 정보 캘 수 있는 건 세 가지라고 써.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뭐라고 했어? 함수값, 세 번째는 축의 위치야, 축. 자, 첫 번째 두 근. 근데 이것도 서로 다른 두 근이라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실은 이렇게 되긴 해도 돼, 중근이어도.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이 겹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라고? 함수값이라고 했지, 그지? 아, 두 근이 모두 m보다 크니까 이 함수식에다가 m을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당연히 m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그렇지? m을 넣었을 때 점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식에다가 이거를 fx로 생각하는 거야. 이 함수식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 m을 넣었을 때 0보다 커.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이 모두 m보다 작더라도 m을 집어넣으면 점이 위에 있잖아. 얘도 m을 집어넣으면 0보다 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두 근이 모두 양수이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판별식과 함수값으로는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걸 구분짓는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축이야, 축. 이 녀석은 세 번째 축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한 개. 이 축이 m보다 더 뭐야겠어? 커야겠죠. 축이 m보다 커야 돼. 얘는 축이 아이고야, 그렇지, 맞네. 축이 m보다 얘는 작다라는 거지. 이 세 가지 식을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확인하는 식들이 다 무슨 뭐야?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마지막 한 근은 m보다 크고 한 근은 m보다 작은 이런 그래프야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축은 솔직히 여기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축은 확인하지 못해. 근데 일단 함수값은 확인할 수 있겠죠? m 넣으면 이번 아래쪽에 있으니까 함수식에다가 m을 집어넣으면 음수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판별식 두 근인데 봐봐. 여기는 한 근은 m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m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은 확인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얘는 크다를 원래 확인해야 되는데 얘도 이제 계산해다 보면 느낄 거야. 아까 우리 한 근은 양, 한 근은 판별식 확인 안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다. 함수식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답이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벌써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는 뜻인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는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식을 세우면 요 식 안에 묻혀. 근데 의심이 되면 한번 해보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값을 넣어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그래프가 x부터 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냐. 판별식은 확인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야.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도 좋다. 의심스러우면 해보세요. 이제 이게 근해 분리야. 자, 개념 여기까지고 잠깐만. 이 근해 분리 문제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자. 아이고. 자, 근해 분리 문제를 예제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이렇게.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대. 근의 위치를 지정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한 무슨 값의 범위? n값의 범위를 찾을 거야. 다시 한번 근의 위치 분석을 해석하는데 뭐 양수니 음수니가 아니라 이것처럼 특정한 값보다 크다 작다라고 해석할 때 단의 근의 분리 2, 즉 근의 위치 분석을 하는데 함수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 함수 해석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세 가지다.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잊지 말고 또 어떤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면 판별식은 확인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게 주요 기술인 거야. 자, 보면 이 참 너를 만약에 fx를 한다면 이 참수의 두 근이 여기와 여기인데 모두 -3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인 거지. 자, 먼저 확인하기 쉬운 함수값부터 확인을 해보자. 함수값. 자, 마3 집어넣으면 음수, 1 집어넣으면 음수겠네. 저 함수식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 음수식 세우고요. 두 번째는 1 집어넣으면 음수 확인해야겠네. 자, 판별식 확인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렇지, 안 해도 되겠지. 어떤 값을 넣어서 음수임을 확인하면 벌써 그래프 x축 아래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은 확인하지 않아도 좋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대칭축 확인해야 되는데 대칭축이 솔직히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린 거지. 뭐 마3하고 1이 이렇게 이쪽에 있어서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대칭축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얘는 이거 두 개만 해석해서 공통의 부분 찾으면 되는 거고. 쉽죠? 자, 또 하나는 만약에 두 분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일단 함수값부터 휙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양수야겠죠? 그래서 F1은 양수다. 즉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양수다라고 식 하나 세우고, 두 번째 판별식. 그치, 두 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축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축! 여기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 찾는 걸 속도를 높여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은 m이겠네. 대칭축 m의 범위는 뭐보다 1보다 더 작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식 3개 만들어지는 거 수익선상에 올려놓고 공통의 부분 찾으면 돼요. 아,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도 힘드네. 막 목도 타고. 자, 선생님 잘 정리를 했나 모르겠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도 한번 들어보는 거랑 안 들어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해 안 되는 것도 반복해서 듣고 잘 정리하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잘 모르는 부분들은 쌤 찾아오거나 아니면 담임선생한테 물어봐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두 번째 강의는 점과좌표,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는 도형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